오늘은 장화홍련전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연못에 진 땡땡땡입니다. 제목의 마지막 땡땡땡이 뭔지 이 이야기를 5번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봐요. 내 말을 통 믿지 않으시더니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 그래서 더 그랬을 거야. 장화가 자기를 속이고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고 믿게 된 배좌수는 가슴에 울화가 벌컥벌컥 치밀어 올랐단다. 장화의 뱃속에 든 아이를 생각하며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 내가 저를 어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반하다니. 그러자 허씨가 얄미운 말로 부하를 도두기 시작했어. 그러게 말이에요. 얌전하고 착한 척은 지 혼자 다 하더니 이렇게 깜찍할 수가. 그나저나 이제 큰일 났지 뭐예요. 이 일이 고을에 알려지면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집안이 망한다고? 아, 그럼요. 이 일이 알려지면 당신 좌수자리에서 내쳐질 게 당연하고 아랫사람들까지도 다 우리 업신여겨 손가락질 할 건데 어찌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어디 멀리 도망이 나가면 모를까.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안 되는 일이지. 허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그 시절은 처녀와 총각이 만나는 것도 안 되는 때였거든. 양반집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집안 망하기 딱 좋은 일이었지.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니 배자수는 정신이 어지러웠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분노했지. 장화한테 미움이 생기자 허씨가 하는 말이 다 옳게 느껴졌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하긴요.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허씨가 배좌서를 흘끔흘끔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는 거야. 말 좀 해보라니까. 그러자 허씨가 마지못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 아예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말에 배자수가 안달이 나서 재촉했어. 수가 있다고? 어서 말해봐요, 어서. 배자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허씨한테 매달렸어. 허씨는 배좌수한테 다가와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꺼내기 시작했단다. 이 일은 아직 우리하고 의원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원한테는 내가 손을 써둘게요. 문제는 아기예요. 날이 가면 배가 부르고 아기가 나올 텐데 그때 가면 늦어요. 주변에 사람들 눈이 많은데 어찌다 속이겠어요?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해요. 손을 쓴다고? 그래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집안을 지키려면 말이에요. 지금은 장화를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어요. 지가 그릇된 행실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지요. 배자수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 장화를 희생시킨다고? 그래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한시라도 때를 늦추면 안 돼요. 눈 딱 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가문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말이에요. 허씨는 배자수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어. 배자수는 깜짝깜짝 놀라며 말을 들었지. 허씨의 말을 다 들은 배자수의 표정이 납처럼 굳어졌단다. 입을 뗄 줄 모르는 거야.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 영감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을 던지고 서씨는 훌쩍 바깥으로 나가버렸단다. 배자수는 장화와 홍련을 낳던 일부터 장씨가 죽던 일, 허씨가 시집오던 일 따위가 한꺼번에 떠올랐어. 방안을 한참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결심한 듯 밖으로 나와서 장화를 불렀어. 장화야, 어머니가 죽은 뒤로 네 외삼촌을 잊고 있었구나. 지금 장세와 함께 외갓댁에 인사를 다녀오도록 해라. 장화는 깜짝 놀랐지. 느닷없이 외갓댁에 가라는 것도 이상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아버지 목소리도 괴이했어.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마을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밤에 어찌 길을 나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배자수가 벌컥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비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어서 당장 떠나거라. 밤길이라지만 장쇠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장화였어. 장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별당에 들어와 길 떠날 준비를 했단다. 홍련이 어리둥절해서 언니를 바라보았지. 홍련아, 내 말 잘 들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지 나더러 외갓집에 다녀오래. 이 밤중에 갑자기 집을 나서라니 아무래도 이상해. 자꾸 가슴이 떨리는구나.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지내야 한다. 그러자 홍련이 장화의 허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야. 언니 가지 마. 가지 않겠다고 해. 언니가 가면 난 어떡해. 장화가 홍련을 달래며 말했어. 내가 공연한 말을 했나 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정성껏 모시고 있어. 얼른 다녀올게. 하지만 홍련은 장화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렸어. 홍련이 오니까 장화도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지. 그때 허씨가 별당으로 와서 야단을 했어. 아니 무슨 일이기에 요망하게 울고불고 야단이냐? 장쇠가 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길을 떠나거라. 허씨는 홍련을 떼어놓으며 장화한테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어. 그 서슬에 장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집을 나섰단다. 배좌수는 쫓기듯 집을 나서는 장화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 장쇠는 바삐 말을 몰아 길을 재촉했어. 둘은 어느새 깊은 산중에 다다랐지. 산은 첩첩하고 물은 출렁이는데 짐승이 우는 소리가 소름 끼쳤어. 어디선가 듀견새 울음소리가 고슬프게 들려왔지. 그 소리에 장화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돌아가신 어머니와 빈방에 홀로 있을 홍련 생각에 저도 모르게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 그때 갑자기 장쇠가 워워 하며 말을 세우는 거야. 자, 이제 말에서 내려. 장화가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앞에 커다란 연못이 보였어. 반대편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연못이야. 물이 검푸른데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어. 장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왜 이곳에서 내리라는 거니? 그러자 장쇠가 원님이라도 된 것처럼 호령했어. 자기 죄를 잘 알 텐데 왜 그걸 구태여 묻는담? 내 죄라니? 부모님이 밤중에 어찌 누이를 외가에 보내겠어? 누이 행실이 더러워서 부모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누이가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났으니 벌써 다 끝난 일이야. 어서 그만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장쇠는 말에 올라앉은 장화를 확 끌어내렸어. 장화는 연못가에 쓰러져 신음하듯이 말했단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야. 내가 아기를 가졌다니. 이런 해괴한 말이 어딨어.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도 안 나갔는데 임신이라니. 그래 봐야 소용없어. 어서 뛰어드는 게 좋을걸. 장화는 모든 게 계모 허씨가 꾸민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부엌에 독사가 들어온 일부터 이상한 음식을 먹고 몸이 이상해진 일까지 다 말이야. 하지만 변명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일이었어. 깜깜한 산중에 장쇠가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 마지막으로 장화는 장쇠의 손을 잡고 애원했어. 장쇠야, 죽기 전에 누이 말을 한 번만 들어다오. 우리가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잖니? 제발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줘. 죽기 전에 외삼촌한테 불쌍한 홍련을 부탁하도록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연못에 몸을 던지면 되지 않겠니?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허씨를 닮아 성격이 모진 장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여러 말 필요 없어. 어서 아버지 영을 따라. 장화는 다 소용없는 일인 줄을 알고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 하늘은 들으소서. 이 장화는 팔자가 기구하여 6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해를 봐도 눈물이요, 달을 봐도 슬픔이요, 꽃을 봐도 단식이요, 섬돌에 피어나는 풀만 보아도 고통으로 살아왔습니다. 계모구박이 아무리 심해도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애써 버텼더니 이제 계모의 독한 꾀에 걸려 세상을 하직합니다. 천지신명은 굽어 살피시어 홍련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주소서. 장화는 왼손으로 붉은 치마를 부여잡고 연못가로 걸어갔어. 신었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서. 어머니, 홍련아. 목을 놓아 소리치더니 검푸른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단다. 장화가 첨벙 물에 빠지자 연못물이 훌쩍 솟구쳐서 하늘까지 뻗쳐올랐지. 이렇게 한떨기 아름다운 장미는 깜깜한 밤중에 깊은 연못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단다.